자, 오늘 민주당 당사를 또 압색하는, 이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면 전환 정치쇼다. 저번에 왜 마약 단속 할 때도 예. 아니 마약 단속을 조용히 해야지 기자들 알고 있으면 어떻게, 기자가 마약하면 어떡하려고. 아니 우리나라 기자 중에 마약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있었잖아요. 아, 실제로. 넘어가시고 예. 그거는. 자, 어쨌든 마약하는 사람들 단속을 기자들한테 알리고 기자들을 대동했던 바로 그 검찰이 예. 이번에 민주당사 압색 국면 전환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도 기간이라는 게 끝났을 때 우리가 있자 애도 기간일 때 검찰에게 수사는 계속될 거 아니냐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민주당사에 없어요. 뭘 가져갈 게 없다고. 예. 저번에도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부원장 때도 실제로 가져간 건 전혀 관계없는 파일이었습니다. 제대로 와가지고 저렇게 압색하겠다고 저렇게 앞에서 버팅이고 있으면은 저런 그림 찍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이거를 방해하고 있다. 딱 그런 논리잖아요. 죄가 없으면 왜 방해하냐 이런 거, 이런 논리거든요. 뭔 개소리야. 니들은 가져갈 게 없으면서도 그림 얻기 위해서 민주당 당사 앞에 또 압색을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저런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저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면이 전환된다. 국민의 시선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언론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그대로 다 국민들이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검증할 수 있고 그 확인할 수 있는 수단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검찰이 국민들한테 얘들아 이거 봐라 보여준다고 오머나 하고 보고 놀라는 그런 국민들 아니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하던 버릇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가장 인지 못하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카톡으로 이호 작가님. 이호 작가입니다. 오늘 압색하는 현장 경찰이 통행로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현장 사진 보내드립니다. 근데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아, 보내드릴까 했는데. 네, 이분이 그 집회 때도 사진 네. 찍어주신 작가님이시죠. 아, 요렇게 됐군요. 자, 요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아, 뭐 그렇게 말씀하니까 뭔가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아니, 나는 방송할 때 이 정보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 있어요. 네. 계속 실시간으로 뭔가가 이야. YTN보다 빨라. 그리고 이제 정진상 이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정무실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 사무실이 없다고 예, 하거든요. 예.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다. 그리고 당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압수수색은 정확하게 비서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려면 영장이 그렇게 발부돼야지 할 수 있는 예, 거지 예.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진짜 너무 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걱정되는 건 검찰이 저렇게 구태의 어떤 행태를 보이는 거는 처음이 아닌데 그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사에 필요하겠다는 그 이유만 되면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 영장 수색 영장 정도는 발급해 주는 게 뭐 관례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김용 부위원장 사례에서 봤듯이 그 관련된 압수 물품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그 부위원장이 임명된 지 얼마나 됐다고 몇 번이나 그 민주당사에 갔다고 그 관련된 그 물품이나 증거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뻔히 알면서도 이 영장을 발급해주는 법원이 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뭐 그놈들이고 그놈들이 그런 카르텔인데 뭐 있잖아요. 김현장에서 나온 정보인데 김현장에서 있던 변호사 저번에 한번 임용된다고 알려드려요. 예, 그 변호사들이 이번에 임용됐잖아요. 판사로. 예. 그 판사들하고 술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 그 청담동에서. 그럼,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나 같은 놈들이 모여갖고.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엄청난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딴 데도 아니고 김현장에서 나오고 있어. 나중에 그거 한번 모아서 방송 한번 할게요. 참. 에이. 자, 여기 사진 보셨죠? 이호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아이 코가 막혔네 진짜. 사진으로 보면은. 에휴. 자, 근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짓이 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죠. 상대방을 피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못하니까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여론전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잖아요. 조국 장관 때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고 예. 여론전하면서 증거가 없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 뇌물이라는 증거가 없으니까 대가가 안 나오니까 나중에는 노트릉시계까지 등장을 시켰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때도 조국 자기들이 장관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처리를 했죠. 조국 장관 때도 사모펀드 관련된 게 안 나오니까 표창장을 들어가지고 여론전 막 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조국의 부인이 표창장을 위조했단 말이야? 위조 안 했다고요. 근데 그 판사가 포렌식 결과 싹 무시하고 유죄 확정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 이게 대한민국 판검사 카르텔인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공소 사실을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벽에 3시에 나오는 기사 단독 포함해가지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기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최근에 20일 동안만 85건이 나왔습니다. 85건. 약 20일 동안 85건이 나왔어요. 저런 그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말자고 검찰 개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사실 이 정권 들어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의 티타임을 다시 살린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조국 장관이 티타임을 없애겠다 해가지고 없앤 이후에 한동훈이 이 티타임을 살리면서 특정한 기자들한테 검찰과의 그 라인이 다시 형성이 되면서 이런 기사들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발로. 예. 자, 검찰발 단독 보도 85건은 피의사실 공표. 요건 뭐가 문제냐?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사실 유죄 확정시켜버려요. 예. 여론에서는 이재명이 돈 받았나 보네? 이재명이 대선 자금인가 보네? 그렇게 해서 확정시켜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어서 저 압색을 방해하고 있다. 이걸로 몰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12구 참사가 터지면서 좀 조용한 듯 하더니 끝나자마자 사실 또 압색쇼를 하고 있는 건데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 행위입니다. 검찰 한동훈이가 아이폰 비밀번호 안 까는 것도 사실은 범죄 행위잖아요. 예. 근데 얘네들은 법 위에 있다고. 우리는 범죄자들을 단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법해도 돼.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었어요. 똑같습니다. 도로함이 답을 된 거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도로함이 답을 된 거예요. 저런 식으로 피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흘릴 수 있는 거는 사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악의적인 의도도 있겠지만 언론이라는 그 구태가 또 하나의 축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검찰 개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을 어떤 식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이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을 공소 전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지금 이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은 다 감옥 가야 되는 사안이에요, 사실. 이걸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증거를 입증할 수 없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하고 거기에 맞춰서 압색쇼하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이 대장동 건은 이게 뭐예요?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잖아. 그렇죠.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증거가 있었으면은 진작에 증거 흔들면서 바로 확정 지었겠죠. 기소하고. 그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증언을 끌어내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회유하고 압박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 진술에만 근거해서 정적 때려잡기. 정적 때려잡기는요. 죄가 있건 없건 정적을 죽이겠다는 거잖아. 이게 정치쇼예요. 진술에만 의존해갖고. 내가 그랬잖아. 나 윤석열한테 대선 때 20억 줬어. 불법으로. 내가. 라고 말하면 윤석열 수사할 겁니까?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뭐 박정희 때나 전두환 시절에는 뭐 증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돈 관련돼서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어차피 은행 거래를 하더라도 다 수기 장부였기 때문에 전산화가 안 돼 있던 시절이니까 그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정적을 때려잡을 수 있었는데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검찰로서는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지금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전산화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돈에 관련해서는 정말 장난을 못 치거든요. 없는 증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는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증언을 가지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장난질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이태원 12구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막 숨 돌릴 틈 없이 시선을 12구 참사에서 이재명 수사로 다시 옮겨가는 네. 그런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압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도 나올 게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압색쇼 한번 하고, 그렇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막게 되면 이 막는 걸 가지고 이슈를 이렇게 되면 보통 주요 방송사들 메인 뉴스 시간에 요런 또 뉴스가 또 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태원 관련한 보도는 뒤로 밀리게 네. 되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정치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 나중에 니들 이 업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솔직히 말해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이 나중에 이 똑같은 검사람들한테 똑같이 수사받는다. 윤석열이 지금 뭐 드러나고 있는 범죄는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나는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상대방은 죄가 없어도 유죄가 돼야 돼. 그 어떻게든 유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사입니까? 정치지? 결국 과잉 수사, 정치 탄압, 보여주기식 수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검찰 개혁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검찰 개혁하려다 유탄 맞은 사람이 앞에 있는 조국 장관님. 적어도 30%한테는 계속해서 이게 어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헤드라인만 본 일반 뭐 중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걸 계속 끌어들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김용, 정진상 이렇게 이재명 최측근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럼 당장 우리 엄마만 해도 야, 가방이 나왔다는데 무슨 얘기야? 라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설명해 주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공중파 뉴스에서는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게 열받네 진짜. 가방 갖고 와서 돈만 막 내려놔. 억대 돈을 내려놔. 가방 갖고 가요. 그랬더니 나중에 김용의 그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백을 나는 봤다. 아, 유동규의 장난쳐? 유동규의 여자. 아, 죄송해요. 유동규 여자가 네. 나 그 백을 나는 봤다. 이렇게 나와. 그 뇌물 줄 때 가방은 다시 회수한다는 굉장히 신박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사과 박스는 버려도 되지만 가방은 비싼 거라. 그래, 오빠 내 가방 찾아와. 지랄들을 하세요 정말. 어쨌건 이번 상황은 국면 전환년 정치쇼가 맞습니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정치쇼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제 이태원은 끝났다고 보고 이제 이재명 때려야지. 그래야 시선이 돌려지지. 국면 전환. 근데 진짜 쇼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수사에 있어서 기자들 대동하는 거예요. 이번에 마약 수사할 때도 예. 기자들한테 단속 시간 알려주고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사건 터지니까 기자들이 질문이 다 마약에 일찍 쏠렸던 거랑 똑같은. 정진상 그 정무실장 자택에 압색을 하는데요. 기자들 데리고 가요. 그림을 얻어야 되거든. 저기 TV조선이 떡하니 있잖아, 저거. TV조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OBS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JTBC, JTBC, MBC 뭐 채널 A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자들 카메라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진을 찍었다면 뭔가 설득력이 있는데, 저 기자들 카메라가 동시에 한 화면에 잡힘으로써 굉장히 악랄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지잖아요. 뭔가 그 히틀러 시대의 최초의 보도자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 이미지를 미리 구상하고 난 다음에 미디어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진짜 이거 무시해도 너무 심한데?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거 좀 심하다는 생각이 저게 듭니다. 80년대는 통했어요. 지금은 금방 반박되잖아요.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압색하러 가는데 저렇게 대동하고 가는 것 자체가 쇼라고요. 근데 압수수색이 사실은 저렇게 항상 오전에 치고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기동성 있게 움직여서 가서 탁 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자들한테 먼저 연락을 하고 그 장면을 잡기 위해서 기자를 먼저 포진을 시켰다는 게 너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뭐예요? 이 안에선 사실 가져갈 것도 없고 이게 전체적으로 쇼라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카르텔을 통해서
TV조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받기로 이른바 대장동 팀과 공모했다. 돈의 성격은 대선 자금이다. 정진상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특가법 위반 등이다. 이게 다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네, 심지어 검찰 관계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요 나중에 법대로 처리를 해서 징역 살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 이직분들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만들어줘서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이거 누가 책임져?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번에 이탄 의원이 국정감사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죄가 나온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책임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얘네들이 지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심에서 지잖아요? 그럼 항소하고 또 지잖아요? 항고하고 그 지랄들을 해. 그래서 정경심 교수 건이 증거가 명백하게 무죄라는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자기들 카르텔에 의해서 유죄를 확정 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판결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뭘 배상을 하거나 구상권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맘대로 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이야기를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한 적 있죠. 근데 대학 강연에 가가지고 검찰에 기소가 되면 그거는 인생 망하는 길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동안 짧으면 3년, 길면 5년, 10년이 걸리는데 그때 그 사이에 검찰이 가만히 두겠느냐.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게 정답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노골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김용 부위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단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무조건 기소까지는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결 결과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재판이 진행될수록 로펌에 돈 줘가면서 탈탈 털리고 싶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재판을 길게 끌면서 본인들이 재산상의 피해까지 입힐 수 있다라고 그렇죠. 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 동북아경제협회 압수수색하러 갔을 때도 그때도 이미 기자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일선에서 일하시는 검사들 중에 피의사실 공표 안 하고 검찰은요 1차적 사법적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감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의 특수부는 죄 있어. 나올 때까지 털어. 그렇게 해서 희생된 사람이 조국이라고요. 네.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게 권력의 사유화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민주당과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이 지금 180명이 12구 참사 국정조사를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에요. 국정조사를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검찰과 12구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등을 알아내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과 이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걸 숨기려고 하는 짓. 자, 그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 이재명이 수차례 적시됐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어머니 같은 분들은 야 이재명 거기 뭐 이재명이 관련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재명 적시는 됐어요. 저번에 기억들 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 서해 공무원 그 사건에 네. 또는 월성원전 그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막 열 몇 번인가 30 몇 번인가 나온데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공소장에 공범 여부는 적시를 못했습니다. 공범 여부는 안 담겼다고요. 공범이라고 인지할 수 있거나 뭐 정황이나 증거가 있었다면 진작에 소환했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연기만 피우지 실질적인 행동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내가 김용한테 돈 줬다. 그러면서 증거라고 하는 게 백이 있다. 그리고 그 백을 그 유동규의 내연녀가 봤다 정도란 말이에요. 이재명한테 갔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범으로 적시를 못해. 왜 공범으로 적시 못했냐 했더니 검찰 쪽에서 이건 추후 수사할 예정이다. 뭐 했냐 지금까지 이 새끼들아 진짜. 나쁜 새끼들 정말. 지금까지 압수수색만 200번이 넘게 하고 그렇게 많은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조사를 했으면서 왜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얼마나 더 수사를 해야 나온다는 겁니까 그게? 아이고 이러다가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그거 찾고 있겠네. 그러니까요.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TV조선 같은 것들 통해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백을 받네 안 받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첫 압수수색이 아니에요. 자택 지난번에도 했거든요. 그럼 지난번에는 뭐고 이번에는 뭐냐는 거죠. 사람 괴롭히기만 하는 거고 지난번에 압수수색 당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한번 털려버리고 나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또 한다는 거는 괴롭히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피를 말리겠다는 건데 이제 국민들 석가 넘어갈 국민들 없습니다. 조국 장관 때보다 훨씬 더 진화했어요 사람들이. 그때보다. 딱 보이잖아요. 쇼하고 있다는 거를. 이재명 대선 자금이라고 써. 그러면 이재명한테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범을 적시하지 못했다. 여기서 이미 진 겁니다 검찰은. 아니 증거가 없는 사건을 유동규하고 딜해가지고 유동규한테 너 지금 풀어줄게. 뭐 저 소위 말하면 내연녀라고 하는 사람이 저 뭐 구치소 이런데 검찰 이런데 슥 지나가게 만들어가지고 나가고 싶다. 알았어 이재명한테 돈 줬어. 원래 뇌물이었다고 유동규가 받은 돈이 뇌물이었다고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서 예. 그 남욱등 뭐 이런 사람한테 돈을 뇌물로 받은 거야. 그 뇌물죄 처벌이 훨씬 높은데 그 돈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그 돈은 이재명한테 줬어.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딜의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정치 자금 관련된 스캔들 기사를 쫙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금액은 딱 떨어지는 단위로 오고 갑니다.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뭐 5천만 달러면 5천만 달러 이런 식으로 가지 8억 4,700만 원을 뇌물로 주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요. 이건 특히나 뇌물도 아니고 정치 자금이라고 그런 이상한 돈을 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야수님 결혼하면요 12만 3,510원 드릴게요. 기꺼이 받겠습니다. 저거지가 없네 진짜. 아이고 이걸 사건 수사를 누가 한다? 대장동 사건의 시발점 부산저축은행 그 당시에 윤석열이 이거를 덮었고 여기 변호인이 박영수였고 그 박영수는 나중에 박근혜 수사를 하게 되는 특검팀인데 그 특검팀에 있던 애들이 실제로 50억 클럽은 덜지 못하고 이재명 수사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짜 악랄한 검사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불쌍할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양아치라고 불릴 만한 애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이재명 수사하고 있다고요. 방법이 얼마나 스킬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나올 게 없는 압색해가면서 정치 쇼하고 이재명은 공범 여부도 적시하지를 못해요. 공범 적시하려고 김용을 구속한 거거든요. 김용이 불게끔 하려고. 예. 김용 받은 적 없으니까 그랬잖아요. 소설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수사를 처음 하는 것처럼 처음 보는 이야기처럼 언론들은 화들짝 놀라는 척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세 번째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한 번 했고 도지사 이제 그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 나오는 그 즈음에도 한 번 했고 그리고 지금 요번에 세 번째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무혐의 나왔단 말이에요. 그 몇 년 전에 했던 수사가 요번에 다시 수사하면 어떤 증거가 새로 생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김부선이 굉장히 뭐 난장을 피울 때도 그렇고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요. 팔자가 그런가 보다 네. 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적폐 같은 것들은 이제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권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검찰한테 모든 수사권을 싹 뺏어야 돼요. 그 검수 완박한다고 이미지는 엄청 줘놓고 결국 덜박 하면서 사실 네. 이런 사단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관련해서 정치보복 수사 그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서해 공무원 뭐 피격 사건 등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됐습니다. 이것도 골 때려요. 이게 뭐 증거 인멸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가지고 증거 인멸 아니라는 게 나왔어요. 예. 예를 들어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리고 그건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다 그대로 남아있다. 밈스라는 걸 이해 못하는. 난 되게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군검찰이 따로 있는데 이 관련된 사건을 윤석열 따까리들이 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국방부 장관 자체가 모자라서 그래요. 일본 국방부 장관이잖아 이정섭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네. 어떻게 그 17일 만에 그 구속 사유가 불구속 사유로 변할 수 있습니까? 서욱 장관이 17일 동안 뭐 사람이 변한 것도 아니고 자기 주변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미국에 지내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입국까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했잖아요. 그럼 17일 사이에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어차피 구속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원래 구속하지 않아도 되는데 억지로 구속했다는 게 원래 구속 적부심에서 이렇게 풀려나기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검찰이 무리했다는. 그러니까 검찰이 그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구속이 됐는데 구속한 목적은 딱 하나라고 봐요. 일종의 모욕 주기. 그러니까 그 전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 그 사회 지도자층이라도 구속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한 그 프로세스들이 몇 단계 거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모욕을 주기 맞아요. 위해서 억지로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느낌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드는 그 거죠. 풀려나는 과정에서 지금 사진으로도 보셨지만 그냥 사진 그 영상만으로도 막 빡침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같이 지금 구속됐었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도 마음이 아픈 게 이분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아버지가 충격으로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정지되고 지금 부친상을 치르고 지금 다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나온 이야기만으로도 죄가 없어요. 예. 뭐 월북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그것도 2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SI 특별 정보를 갖고 그거를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들 속에 여기에 무슨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했냐. 이게 결국에는 지금 서욱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뭐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이 나오면 죄가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 법원이 판단했다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예. 법원이 골 때리는 게 이런 거야.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서욱을 구속했는데 이번엔 우려가 없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뒤죽박죽이잖아. 어떤 사람, 판사가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아니, 서욱 전 장관이 그 미국에 무슨 뭐 연구가 있다면서요. 미국으로 튈까봐. 예. 그렇게 구속해놓는데 이번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구속할 때 가장 큰 대전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검찰이 제시한 그 내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범죄가 소명이 되느냐. 범죄가 소명된다는 게 누가 봐도 이거는 범죄를 저질렀구나. 근데 이 범죄에 대해서 이 사람을 구속을 할 만큼 중대한 범죄인가 아닌가를 법원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이 필요 없을 정도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고 이게 너무 중대한 범죄여가지고 이 사람이 도주할 수 있거나 안 그러면 증거를 없앨 수 있거나 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을 한다. 이게 이제 대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서욱 장관 같은 경우는 범죄가 소명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17일 전에는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구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범죄가 소명이 안 된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영장 내준 판사 누구냐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요즘은 우리가 판사의 성분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김앤장하고 문제가 인연이 없는 건지 관련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 사람 프로필을 꼭 정말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김앤장 19명 판사로 들어간다고 하죠 지금.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기득권 카르텔들은 더 똘똘 뭉치고 있다. 제발 우리 진영에서는 흩어지지 맙시다. 결국 국민 얘기입니다. 자, 이재명 연관성 찾지도 못해놓고 지금 저지랄들 하고 있습니다. 왜 압색하냐? 찾으려고요. 미치겠네. 그러면 정진상 젊은 실장 뭐 거기를 찾으면 그게 나옵니까? 그리고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더만 지금. 그 이야기 뭐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또 다른 방송에서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